피상속인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며 확실하고 다양하게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 유언대용 신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위탁자가 되어서 수탁자와 생전에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요. 재산을 이전하고요. 수탁자가 이를 관리하면서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전 수익자에게, 위탁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유언대용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후 수익자 또는 잔여 재산 기속 권리자가 그 재산을 기속받게 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위탁자가 되어 부동산에 관하여 유언대용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상속인인 자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생전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하여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신탁 부동산에서 거주하거나 신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부모님이 취득하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사후 수익자 또는 잔여 재산 기속 권리자에게 부동산 등이 기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유언대용 신탁, 특히 부동산에 관한 유언대용 신탁과 관련하여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를 할 때, 마지막으로 유언대용 신탁이 종료되는 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를 보면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이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만 지방세법 제9조 사망 1호에 따라 취득세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언대용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언대용 신탁 계약 체결 시에는 세금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유언대용 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을 관리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세와 신탁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여전히 위탁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생전 수익자라서 이 수익을 받기 때문에 위탁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해당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유언대용 신탁이 종료되면 사후 수익자 또는 잔여재산 기속권리자가 신탁 부동산을 취득, 기속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 2020년 12월 22일 개정 신탁법에 따라서 상속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로 부동산을 받는 것에 비하여 상속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사후 수익자나 잔여재산 기속권리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유언대용 신탁의 단계를 나누어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언대용 신탁의 경우 종료 및 기속 단계에서 상속세가 적용되어 상속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언대용 신탁 전문 법무법인 율쌤, 혹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